청년 여성 정치인과 대학생 등 젊은 세대들이 합류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위원 인선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친명계와 비명계가 모두 참석한 간담회에서 단결은 필승이라며 당내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정치권 소식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서가번 전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먼저 혁신위 인선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12명의 인선이 있었지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우리 인요한 위원장도 정치권에서 활동하시지 않던 분인데 그분께서 나름대로 지역 안배 또 그 각종 직역에 있던 분 또 뭐 지금 현재 정치권에 있는 분 이런 분들을 다양하게 구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혁신안을 낼 때 이것을 현실 정치에 얼마나 맞을지 그리고 이제 그것이 불러올 파장이 어떨지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잘 고려해서 혁신위가 좀 더 내실 있는 운영을 할 수 있겠다. 뭐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예, 인요한 위원장 임명해서 국민의 관심은 잘 끌었죠. 네. 또 뭐 또 인품이나 사회적 활동 여러 가지 활동이나 그 경험들 충분히 뭐 혁신위원장으로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역시 위원들 선임한 과정들이나 또 당 안팎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 특히나 오늘 이 위원들이 딱 구성해 놓은 거 보면서 네. 역시 당 안팎에서 우려했던 그런 것들이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큰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국힘당에서 가장 큰 것들은 결국 얼마나 혁신위가 통합형으로 구성이 되느냐. 또 하나 정말 얼마나 정말 말 그대로 혁신할 수 있는 혁신위원회냐,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이냐라고 했는데 네. 두 개 다 결국 실패한 거죠. 왜냐하면 구성 보면 그래서 박성중 의원이라든지 또 뭐 이렇게 의원들 이렇게 해놓은 거 보면은 예. 박성중 의원은 아마 서울시 몫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국힘당에 지금 서울시 의원들 몇 명 안 돼요. 다 장관하고 뭐 또 배현진 의원 같은 사무부총장도 하고 다 역할 맡았는데 제가 보니까 박성중 의원만 못 맡았더라고요. 또 한 사람 김웅 의원 초선인데 기왕이면 김웅 의원 같은 사람 넣어놨으면은 통합도 되고 또 훨씬 더 또 실무적으로도 또 혁신을 의지도 좀 보였을 수 있겠다. 이런 아쉬움. 그대로 그냥 그 구색용으로 그렇게 구성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통합 보면은 뭐 이 반윤 인사들 단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총선 기획단 꾸리고 또 뭐 또 인재 영입이도 꾸린다고 하는데 네. 어떤 역할들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첫 시작부터 대단히 실망스럽다. 뭐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구색 맞추기에 어떻게 보면 뭐 비윤계 사람들은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반론을 듣겠습니다. 뭐 비윤이고 친윤이고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혁신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그게 얼마나 국민의 공감을 얻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요.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김은경 교수를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그분이 뭐 혁신 작업을 수행을 해서 결국은 맡아서 내놓은 것이 국회의원의 그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을 포기하자 이것을 혁신안으로 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일 먼저 그것을 거부한 것이 결국은 뭐 궁극적으로는 그게 이재명 대표예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 자신의 그 부당함을 호소하면서 체포 구속 동의안을 부결시켜 달라고 편지까지 보내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혁신위원회 구성에서 중요한 혁신위를 이끌어갈 인요한 교수가 이미 전체는 역할의 반을 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 나머지 어떤 혁신안이 나오며 또 그 혁신안이 당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실천되느냐가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민주당은 뭐 할 말이 없는 당이죠. 지금 김은경 그 혁신이 뭐 어디로 갔습니까? 결국은 망신만 당하고 그냥
끌려나가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의힘은 이 지금 인류한 혁신위가 거의 마지막 기회다. 그런 마음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래도 김은경 혁신위가 안을 만들었지만 결국 실천 못한 거 아니냐. 그래서 안을 실천하는 게 더 낫다. 이런 여러 얘기 가지 하신 것 혁신위가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네. 출발 지금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첫 단추, 첫 그 발언, 첫 의제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데 결국은 이 당은 당대로 또 국민들은 국민들은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힘당도 집권당 아니겠습니까? 집권 세력으로서 이 강서구청장 패배, 결국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1차 심판이어서 그것을 뼈아프게 느껴서 혁신위를 구성해서 뭔가 새롭게 이 집권 세력으로서 국민들에게 새롭게 재단장해서 출발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김재원 최고 말씀하셨듯이 인류한 위원장 참 역량 있는 분인데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낙동강 부대는 이선 후퇴해라. 네. 그랬더니 이제 뭐 낙동강 부대들이 뭐 와글와글 난리가 났었죠. 그랬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농담도 못 합니까? 이게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 얘기할 것 없이 김은경 위원장은 그나마도 의제라도 제출을 했어요. 네. 제안을 해서 그랬습니다만은 이미 농담도 못 합니까? 이 한마디로 인요한 혁신위는 네. 국민들에게 이미 평가를 받았다. 역할 없다. 할 기대 난망이다. 뭐 이렇게 판단되지 않았을까요? 예. 낙동강 얘기하니까 더 여쭤보면 결과적으로 공천 룰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당내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 인요한 위원장은 공천까지는 뭐 관여하지 않을 듯한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러나 혁신위가 활동을 하다가 보면 공천뿐만 아니라 향후 공천의 방향이라든가 또는 더 나아가서 우리 당이 살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공천을 해야 된다는 대강의 방향을 정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 당헌 당규에 뭐 혁신위원회라든가 뭐 이런 뭐 또 총선 관련된 기구 이런 것은 당헌 당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임시기구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임시기구에서 내놓은 안을 최고위에서 의결함으로써 그것이 이제 당헌 당규 개정까지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이제 당의 규칙으로 정해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혁신위 안을 전체 받겠다고 이미 공언한 상태에서 혁신위에서 그런 안을 제시할 때 그렇다면 그 안을 받아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뭐 낙동강 근처에 있는 분들은 다 집으로 가라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조금 당의 사정에서 조금 약간 논란이 있을 수가 있었던 것 아닌가. 물론 그 여러 가지 앞으로 분명히 이 영남권 중진에 대한 뭐 이선 후퇴론 또는 뭐 수도권 차출론 뭐 제가 4년 전에 또 수도권 험지로 차출되어 봐서 예. 아는데요. 뭐 그것이 어떤 효과인가 우리가 또 많이 이미 경험을 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까지 모두 포함해서 예. 혁신에서 많이 다룰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혁신위에서 지금 총선 앞두고 보궐선거 패해서 그리고 총선이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당을 혁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집권 세력으로 보면 내년 총선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과반 이상 획득해서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그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혁신위를 꾸리는데 혁신위에게 혁신위원장이 우리는 공천권까지는 가지 않겠다. 또 박정아 대변인이 이미 그것까지 확인했어요. 그러고 나면은 또 그래서 선거 기획단, 총선 기획단이 다음 주가 발족을 한다 그러죠. 또 인재영입위도 발족을 합니다. 그러면 차포 빼놓고 나면
뭐 하겠습니까? 결국 인요한 위원장이 밝힌 게 박근혜 대통령 만나겠다, 이명박 대통령 만나겠다. 그 지금 뭐 혁신위원회가 할 일입니까? 그 당대표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결국은 네. 하나하나 발언들이 결국은 자기 이 혁신위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는 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국민 통합을 왜 혁신위가 통합을 합니까? 국민 통합에 김한길 위원장 뭐 잘하고 있다면서요, 대통령께서. 거기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뭐 집권당이 반윤계가 유승민, 이준석계 몇 분 계시지만 네. 그분들에 의해서 지금 집권당이 국힘당이 흔들거리고 용산이 흔들거리지는 않거든요. 저는 국힘당의 과제, 혁신위 과제가 통합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예? 그래서 통합을 첫째 과제로 삼았어요. 왜? 할 일이 없으니까. 여기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할 일이 없기 때문에 통합이 앞에 나온 것이다. 아니 우리 서가번 의원 지금 순천 지역구에서 활동하시는 분인데 네. 순천 출신 인요한 교수님을 그렇게 공격해서 아니 공격이 아니고 제가 아까 되겠습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용한 형 훌륭하신데 안타깝다고 지금 가서 근데 역할 이제 지금 역할 아무런 역할이 없다고 역할 다 이야기하지만 공세돼 있는데 역할이 지금 없다고 하지만 사실 제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네. 현장에 거의 반 정도 가 있었어요. 한번 뭐 민심도 살필 겸해서. 그런데 우리가 선거 운동을 뭐 열심히 하지 않아서 선거에 진 것도 아니고 또 뭐 후보자가 뭐 자질이 부족해서 진 것도 아니고 다만 후보자를 왜 이 똑같은 후보자를 공천했느냐에 대한 뭐 말썽은 있었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이 변화된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네. 그 민심에 다가가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단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우리 후보의 주된 공약이 빌라를 아파트로 했거든요. 네. 연립주택을 전부 재개발해서 아파트촌을 만들어 주겠다였는데 우리 당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도 그 동네 화곡동 특정 동네를 말씀드리자면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저한테 항의하시기를 빌라를 아파트로 만들면 여기 새들어 사는 분들은 다 쫓겨나는데 나는 당신들 지지한다. 지지자인데 이게 무슨 공약이냐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뭐 그런 외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민심에 다가가지 못하고 우리끼리만 여당 노릇을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혁신하자. 저는 그래서 아마 인요한 위원장이 기초를 튼튼히 하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공천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거였거든요. 즉 뭐 누구는 공천에 배제해야 된다. 뭐 어떠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은 빠져라. 이런 것은 자신의 관심사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지 예. 공천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낼 수가 있겠죠.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분명히 이 혁신하기 위해서는 예컨대 뭐 영남권에서 대폭 물갈이를 해라든지 그것이 저는 옳은 일인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만 어쨌든 그러한 주장을 하시고 또 그것을 혁신안으로 통과시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혁신이 활동 기한이 60일로 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요한 위원장께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그야말로 획기적인 안을 내겠다. 깜짝 놀랄 만한 안을 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60일이 길면 길고 짧기는 짧습니다만은 이게 얼마나 정치적으로 지금 이거를 국힘당에서 그냥 구색용으로 면피용으로 또 시간 벌기용 용으로 활용하고 있냐라는 반증이 12월 10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입니다. 이른바 총선 출마자들이 12월 10일부터 사무실 내고 현수막 걸고 어깨띠 걸고 선거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정당에서 최소한 12월 10일까지 기본 룰은 우리가 다음번 총선은 이번 총선은 이렇게 치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최소한 게임의 룰과 그다음에 기본 그 방향들은 당에서 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선수들은 이미 뛰는데 아직 룰은 나와 있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기획단의 역할들 아까 뭐 여러 가지 뭐 좀 안들 또 의견들 낼 거다 했지만은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하게 청와대에서 이진복 정무수석이 와서도 축하난 가지고 왔는데 기획단의 위원장의 축하난을 청와대에서 가져온 거는 저 그럼 처음 들어봤습니다. 뭐겠습니까? 그냥 주어진 역할들, 예. 이 당과 김기현 대표와 또 용산의 생각들을 잘 좀 이해해 주십시오. 네. 이것에 다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듣고 민주당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국민의힘 얘기만으로 계속할 수가 없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아니 뭐 민주당은 뭐 할 말이 별로 없을 테니까 저러시는데요. 예. 사실 저 대통령 정무수석이 당의 중요한 그 당직자 특히 이제 혁신위원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만나보고 또 대통령의 축하난을 들고 와서 인사를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그 정무 활동이거든요. 저도 정무수석을 해봤는데요. 뭐 그런 일이 많고 심지어 야당의 뭐 원내대표가 취임하면 뭐 당연히 찾아가기도 하고 뭐 그런 것은 통상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윤여한 위원장이 지금 그 공천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에도 관심사가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공천 문제에 내가 관여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고 그러한 것이 아마 두 달이면 이미 이제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고 네. 그 과정에 총선 기획단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공천심사위원회도 구성이 되거든요. 그럼 구체적인 공천의 규칙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런 공천 룰을 적용해서 공천을 하겠다고 전부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가번 의원은 마치 혁신위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것은 사실과는 다르죠. 마디만 더 아닙니다. 요 정도까지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얘기만 가지고 끝낼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얘기에서도 역시 인선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혁신위의 인선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가 많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르면 내일 진명직 최고위원과 정책위의장 인선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게 이제 가결파와 비가결파의 통합의 시작을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본인의 방향을 제대로 한번 또 보여줄 것이냐라는 대목이에요. 어떻게 먼저 예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송갑석 최고가 사퇴를 하면서 이 그 한 자리가 비었습니다. 최고위원 자리가. 그래서 이제 한 분을 추천을 해야 되고 또 정책위 의장을 또 임명을 해야 합니다. 결국 지금 여든 야든 다 똑같이 그 핵심 주제가 지금 다 통합입니다. 통합인데 결국 그 인선에 이재명 대표께서도 지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흘러나온 것으로는 대덕구청장 했던 박정현 전 청장으로 거의 뭐 그렇게 굳어져 가는 것 같았는데 네. 대전 출신 아니겠습니까? 충청 대단히 중요한 우리 당으로서는 중요한 그런 지역이죠. 지역 안배도 또 필요하니까. 그랬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또 이 비명계 이른바 비명계 쪽에 의견도 좀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으면서 네. 아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 그래서 내일 아마 결과들을 그 인선을 발표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핵심은 오늘 이 도시락 좀 도시락 회의를 있었죠? 회담했는데 전직 원내대표 전현직 원내대표들 같이 했지 않습니까? 결국 서로 통합해서 단합해서 단결해서 야당으로서의 이 책무 견제와 정권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내년 총선에 승리하자라는 통큰 결단이고 또 통큰 정치다. 정치하면서 그렇게 통합의 정치를 하면서 이끌어 나가겠다. 단결 필승 뭐 이런 그 화두들을 가지고 당을 그 당을 다시 복귀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저는 뭐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통합을 위해서 아마 안배가 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어떤 예상을 하시는지요? 근데 뭐 분명히 그
친명계가 아닌 듯한 분을 그 모셔올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이원옥 의원이라든가 또 몇몇 분들 있지 않습니까? 아예 이것은 이번에는 가결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분들 내놓고 당을 살리기 위해서 체포동의안을 찬성했던 몇몇 분들은 뭐 당연히 배제하겠죠. 네. 그리고 비명계라고 불리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별 역할이 없는 분을 데려다 놓고 이제 허수아비로 뭐 사용하지 않을까 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이재명 대표는 그 지금까지 우리가 알기로 그렇게 뭐 저 내세우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그 비선으로 실세는 따로 있거든요. 뭐 그 배다른 민족 배모 사무관부터 시작해서 지금 교도소가 있는 정진상 뭐 김용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옆에서 정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아마 당내에서도 누구를 최고위원으로 데려오느냐 정책위 의장으로 데려오느냐라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이미지를 조금 더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당 운영은 그분들하고는 무관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몸속에는 이제 마음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겠죠. 어떻게 이제 이 공천 과정에 무리 없이 쫓아낼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인사는 그렇게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공천 때 다 속아내는 거 아니냐? 최고위 최고위원 한 명 지금 이제 네. 공석 그 인선하는데 너무 과한 해석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정당은 정당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됩니다. 그 의견, 다양한 의견들을 통합하고 조정하고 통합해서 끌어나가는 게 결국 리더의 책무고 또 리더의 역량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재명 대표 지금까지 뭐 성남시장을 해오도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또 우리 당의 대선 후보로서 좀 당 대표로서 저는 그런 조정과 통합 또 그런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해서 민주당을 지금까지 이렇게 잘 끌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천 문제는 지금 우리 그 민주당이 아직 선거기획단, 총선기획단이라든지 인재 영입이 아직 꾸려지지 않고 지금 아마 내부에서 지도부에서 논의하고 있겠죠. 거기에서 다 지금 국힘당 뭐 여러 가지 의견 나오듯이 우리 당도 그렇게 지금 그 기획단들 꾸려서 거기에서 또 그 안들을 제출을 할 것이고 거기 최고위에서 추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 야당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집권 세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인데 결국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서 결국 다음에 이 정권을 다시 찾아오는 그런 이 총선이 체제가 돼야 될 것인데 그게 어느 특정 계파 배제하고 또 누구 배제하고 어떤 사람들 되고 안 되고를 인위적으로 그렇게 따져서 그렇게 이 공천을 하지 않았고 또 민주당이 그렇게 허술하거나 국힘당처럼 그렇게 한 사람의 또 용산이라든지 뭐 최고 리더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정당은 지금까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재원 최고 걱정해 주시는 건 좋지만은 뭐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민주당 총선 승리를 위해서 국민들에게 훌륭한 인재들 잘 발굴해서 내놓을 겁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짧게 반박까지 듣겠습니다. 아니 근데 뭐 통합이라고 하길래 제가 좀 헛웃음이 나오는데 민주당의 그 원로이자 그 총리까지 지냈던 정세균, 이낙연 이런 분들만 해도 지금 근처에 오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이재명 세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에게 조금이라도 거역한 분들은 아마 이번 총선에 다 쫓겨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총선이 치러질 건데 뭐 그렇게 지금 뭐 마치 아닌 것처럼 이렇게 덮어도 아니 당 최고위원 하시면서
당 현재 당의 이 그 지도부들이 당 대표를 위시한 당 지도부 당직자들이 일상적 당무를 그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직 총리 뭐 정세균, 이낙연 또 기라성 같은 많은 대선 후보로 분들이 같이 계시죠. 대선 그런 후보로 같이 분들은 경쟁했잖아요. 그런 분들의 의견들은 또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으시고 네. 또 조언을 받고 이렇게 해서 당이 운영되는 것이지 일상적 당무를 뭐 그분들 다 배제시켜 놨다. 그건 모르시고 하신 말씀이고 그거는 공격을 위한 공격밖에 우리 김 최고위원님 답지 않게 인품답지 않게 너무 알겠습니다. 심하게 그래도 말씀하신 게 아직 아닌가 이런 말씀하시던 생각이 듭니다만은 중이었기 때문에 더 예. 끝까지 말씀을 하시고 뭐 어쨌든 민주당은 앞으로 그 당내의 그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교도소로 가야 되는 상황에서 교도소로 가야 이 당이 살 수 있다라고 말했던 분들, 그런 분들을 색출해서 축출하는 이 피의 숙청이 남아 있을 것이고요. 그러한 과정이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또 국민들 앞에는 그것이 민주당의 가장 큰 그 어떤 위험 요소로 남을 텐데, 그것을 소리 없이 진행하는, 그것을 지금 이재명 대표는 늘 생각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서가본 의원께서는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온 국민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점이 아마 민주당의 최대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것은 지금 그 친윤계 반윤계 이준석 유승민 신당 또 용산의 신당 또는 국힘당의 절반 이상을 숙청을 하고 친윤으로 공천을 할 것이다. 네. 이것은 지금 삼척동자가 다 알고 있고 알겠습니다. 우리 김재원 최고도 너무너무 잘 알고 저희 계신 시간이 다 산 됐는데, 아닙니까? 시간이 그 다 됐는데. 국힘당의 고민을 민주당으로 덮으시면 곤란하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네. 다 됐기 때문에 저희가 더 듣고 싶지만 원래 준비한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2개 정도 하고 끝났습니다. 다음에 한번 더 모셔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서가번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듣습니다. 감사합니다.